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13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디자인 등록 출원이 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면 디자인 등록 출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상 특이한 제도로서 뭐 부분 디자인이라든지 글자체 디자인, 뭐 한벌 묶음의 디자인 이런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 흐름도죠.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디자인 등록 출원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사 등록 출원 제도라는 게 있고 하나는 무심사 등록 출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등록 출원에서는 특허에서처럼 심사 청구 제도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 청구한 것만 실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등록 출원하면 이제 모든 게 다 실제 심사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디자인 등록 출원 제도에서는 출원 공개 제도가 있긴 있지만 특허에서처럼 강제 공개가 아니라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출원 공개 신청을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자인 등록 출원하는 경우에 심사와 무심사를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면 심사인 경우에는 이제 특허 출원 절차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이제 실체 심사할 때는 이제 등록 요건을 보는 거죠. 거절 이유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절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절 이유 통지, 거절 예고를 하고요. 거절 이유 통지를 하면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 내에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이제 등록 결정을 하고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제 거절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관은 이제 등록 결정과 거절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절 결정하게 되면 거절 결정 등본을 출원인한테 송달하게 되고 출원인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 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판원의 심결, 그 중에서 이제 그 기각 심결이죠. 그 심결에 대해서는 이제 특허 법원에 불복할 수 있고 대법원에 이제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등록 결정, 거절료가 없으면 등록 결정을 하게 되고요. 등록 결정을 할 때는 등록 결정 등본을 출원인한테 송달하고 특허와 마찬가지로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를 하면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디자인권에 대한 설정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설정 등록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등록 공고가 되고요. 이러한 디자인권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심사인 경우가 있는데 무심사라고 하더라도 실체적 요건, 즉 그 거절유 중에서 이제 실체적 요건 중 일부는 심사합니다. 예를 들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든지 뭐 창작비 용이성 중에서도 국내 주지 형태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무심사라고는 이제 볼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14년 7월 1일자는 요 부분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일부 심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무심사를 보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하고 국내 주지 형태로부터 이제 용이 창작한 경우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형식적 요건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만 이제 그 실제 요건 중에 두 개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형식적 요건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 개 빼놓고 나머지는 형식적 요건이니까 이제 바로 등록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등록 결정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처럼 그 결정 등본을 송달하고 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이제 직권으로 이제 디자인권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설정 등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무심사인 경우에는 실체적 요건 중에 두 개만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거죠. 공고일로부터 등록되면 일정 기간 지나면 등록 공고되죠.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 결정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의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그러면 등록 유지를 하는 거고요. 즉 이제 거절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록 유지를 하고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을 취소를 합니다. 등록 취소하면 이러한 등록 취소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권자죠. 그런 디자인권자는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등록 취소 결정 불복 심판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심판원으로 이렇게 가도록 되고, 여기에 대한 불복은 이제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바로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이제 출원할 때는요, 이게 출원서를 제출해야 되고, 출원서가 이제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서지적 사항을 이제 기재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출원인이라든지 뭐 이런 서지적 사항을 기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디자인에서 이제 도면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도면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이제 물품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설명,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을 이제 기재를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 디자인, 복수 디자인 여러 개를 이제 한꺼번에 출하는 게 이제 복수 디자인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의 이제 일련 번호도 적도록 기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에서 이제 도면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도면 대신에 그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이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면을 제출할 때 사시도와 육면도 이제 입체적 그런 그 디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시도와 육면도를 하도록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면의 사시도와 육면도도 마찬가지로 사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사시도와 육면도처럼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식 심사에 대해서 보도록 했는데,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서류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죠.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출원서와 이제 도면, 이런 것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그 제출했던 그런 서류에 대해서 항상 방식 심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 등록 출원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항상 이제 방식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 심사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류의 반려, 이제 불수리 처분이고, 하나는 이제 절차의 무효 처분이죠. 우선 이제 서류의 반려를 보면, 이러한 서류의 반려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등록 출원 등의 절차에 보정하기 어려운 그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출원서나 청구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 그런 특허청장 등의 행정 처분이 바로 서류의 반려 또는 이제 불수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불수리 사유 또는 반려 사유를 보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장관령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보면 뭐 서류 또는 그 출원이 이제 불명확한 경우라든지 국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도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면이 없는 경우,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이제 물품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물품이 이제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죠. 디자인하고 물품의 불가분성. 그래서 반드시 이제 물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이제 서류를 반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간을 경과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서류의 반려 또는 불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서류의 반려라든지 불수리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명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불복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허청장 등이 출원 서류 등을 이제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반려 취지, 반려 이유, 소명 기간을 기재한 그런 서면을 송부해서 소명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 소명 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소명을 했는데 소명이 이유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소명 기간이 경과된 즉시, 종료된 즉시 이제 출원 서류를 불수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불수리 처분 또는 반려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고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도 되죠. 특허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법상 행정심판 조치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해도 되고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행정소송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절차의 무효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심사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불수리 처분과 절차의 무효 처분 두 가지가 있는데, 절차의 무효인 경우에는 이제 경미한 하자, 불수리 처분은 이제 중대한 하자인 경우고요. 그래서 절차의 무효인 경우는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 특허청장 등이 하는 그런 행정 처분을 바로 이제 절차의 무효라고 하고, 이러한 절차 무효의 사유 네 가지는
행위 능력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뭐 피한정 후견인이라든지 뭐 그런 피성년 후견인 등의 어떤 그런 행위인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무효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대리권 범위가 위반된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방식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절차 무효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절차 무효 사유 중에서 수수료 불납인 경우에 이제 그 수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은 전자 출원하고 이제 서면 출원이 있는데, 전자 출원인 경우에는 이제 기본료가 심사인 경우에는 6만 원, 무심사인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하나당 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서면 출원인 경우에 기본료는 있고 가산료는 없습니다. 기본료가 심사인 경우에는 7만 원이고 무심사인 경우에는 디자인 하나당 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수수료를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뭐 우선권 주장이 있고 심사 청구료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디자인 등록 출원에서는 심사 청구라는 게 없고요. 또 재심사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필요 없고 우선권 주장인 경우 그 심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전자 출원인 경우와 서면 출원인 경우로 이제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심사와 무심사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런 수수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등록료인데요. 디자인 등록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 등본을 출원할 때 송달하게 되고 출원인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 심사와 무심사 달리 심사인 경우에는 이제 매년 25,000원씩, 그걸 이제 3년이면 7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무심사인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르죠. 디자인 하나당 25,000원씩, 3년이면 75,000원. 그 다음에 이제 4년 차부터는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심사인 경우에 이제 그 2, 3년분은 이제 1년에 25,000원인데 35,000원, 7만원, 뭐 14만원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무심사도 마찬가지로 연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렇게 등록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보호법상 특이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부분이 이제 부분 디자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디자인의 정의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물품 그랬고 가르고 부분 디자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보호가 안 됐죠. 이제 물품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물품성, 부분 디자인 포함된 그런 물품 전체를 가지고 이제 물품성이 있다라고 봐서 이러한 부분 디자인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물품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등록을 허용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제 부분 디자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부분도 사실은 이제 디자인 창작의 요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의 그 물품의 일정 부분만의 모방이라든지 또는 실시 이런 거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분 디자인 제도를 이제 인정하게 됐고요. 이러한 부분 디자인이 되기 위한 그런 성립 요건을 보면, 부분 디자인이 포함된 그런 물품에 대한 그런 디자인에 대한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의 부분이라고 인정돼야만 되는데, 모양이라든지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또는 물품의 형태의 실루엣만 표현한 것, 이런 것들은 물품의 부분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상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다른 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인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 디자인, 이게 이제 아니어야 부분 디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에 대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휴대폰 케이스인데, 이 휴대폰 케이스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부분 디자인으로 이제 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파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부분 디자인하고 이제 받는 부분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이 명확할 때는 그냥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점 세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디자인 등록술할 때는 도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그 입체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시도와 육면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사시도고 정면도, 예, 배면도, 예, 뭐 좌측면도, 우측면도, 예, 평면도, 저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시도와 육면도를 예, 제출하도록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자체 디자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얘기를 하면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물품 그리고 가로 열고 예, 부분 디자인 그랬습니다. 물품의 부분 그랬는데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도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글자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번의 글자꼴을 바로 이제 글자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글자체는 개발 시에 많은 노력과 자본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글자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없었던 게 이제 사실이죠. 이러한 글자체 디자인을 보호한 것이 이제 얼마 안 됩니다. 예, 디자인보호법 옛날 명칭은 이제 의장법 있죠. 구의장법에서는 물품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보호법은 이제 그러니까 옛날 의장법으로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품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 그리고 가로 열고 글자체 포함이라고 정의가 돼 있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그 글자체를 저작권법으로는 이제 보호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도 이런 글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작물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저작물을 이제 부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작권법으로 이제 보호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지금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지금은 이제 저작권법에 이제 합체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법이 이제 저작권에서 분리되어 있었을 때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적 외관인 그러한 그 글자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이제 보호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 이런 글자체 디자인에 대한 예시를 보면 지금 여기 이제 그 키프리스에 있는 그런 글자체 디자인의 예시입니다. 글자가 뭐 참 재밌게 생겼죠. 이런 쪽에 이제 글자체 디자인이 있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글자체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글자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특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글자체 디자인이 이제 디자인 등록을 받으면 그런 그 디자인권의 글자체 디자인권에 대한 효력은 당연히 그 글자체 디자인권자한테 독점적 배타적 그런 효력이 이제 발생하고 이러한 독점적 배타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록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이제 권리가 미치는 게 법률 규정에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그 효력, 즉 이제 이 효력 중에서는 소극적 효력이죠. 소극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소극적 효력인데 이러한 소극적 효력이 이제 제한이 되는 경우를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면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 등록된 경우에도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위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그러한 결과물의 경우에는 그 글자체 디자인권에 대한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글자체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법으로 보호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제약을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체를 글자체 디자인권에 대한 생산인 경우에는 이제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 침해가 되겠지만 그러한 그 생산된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또 사용된 그런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대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판업계라든지 인쇄업계라든지 일반 그 사용자들이 이러한 글자체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권, 글자체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효력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상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또는 휴대전화기 등의 이제 물품 액정 화면 이런 거에 대한 표시부,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도형이 바로 이제 화상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체물의 그 디자인 창작에 못지않게 그 화상 디자인도 이제 창작자의 노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그 보호 범위가 무체물까지 이제 확대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화상 디자인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디자인보법상 화상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없지만 요거는 이제 심사 기준에서 이제 보호를 한다라고 이제 정해놓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 화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성이 없다든지 또는 권리의 구체성이라든지 일정성이 없다라고 해서 화상 디자인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행 그 심사 기준에 보면 물품의 액정 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 이런 화상 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 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를 될 수 있도록, 즉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전 단계에서의 그런 디자인으로서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래서 화상 디자인은 현행법상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화상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에 휴대전화기에 액정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게 바로 이제 화상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심사 등록 출원 제도를 보면요. 처음에 그 심사 흐름들을 볼 때 이제 심사하고 무심사가 있고, 심사는 일반적인 그런 특허에서의 그런 절차가 똑같은데 무심사인 경우에는 그 형식적 요건만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실체적 요건도 두 개는 보죠. 즉 이제 공업상 이용 가능성하고 창작성 중에서도 국내 주지 형태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 두 가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뺀 나머지인 경우에는 이제 실체적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봐서 이제 등록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이의 신청을 받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디자인 무심사 등록 출원 제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심사, 완전 무심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실체적 요건 두 가지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 7월 1일자로는 이제 그 디자인 보호법이 조금 개정돼서 용어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심사 등록 제도라고. 그러니까 무심사가 아니라 심사를 하는데 일부만 심사를 한다는 일부 심사 등록 제도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됩니다. 이러한 그 무심사 또는 이제 바뀐 그런 일부 심사 되는 거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분류가 A1 같은 경우 또는 이제 B1 이런 거 C1 이런 것들이 무심사 등록 출원의 이제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물품류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그렇잖아요. 의류 같은 경우에 이제 유행을 많이 타고 이제 모방도 쉽고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짧잖아요. 근데 이제 등록받기 위해서 이제 뭐 몇 개월 또는 1년 정도가 지나간다고 소요된다고 했을 때 그 기간 내에 권리가 이제 발생하지 않고 유행은 벌써 끝나버린 거고, 유행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이제 등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등록을 시켜서 이제 권리를 가지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디자인 무심사 등록 출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제도가 있는데,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제도인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 같은 경우에 20개의 디자인을 한꺼번에 이제 출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의류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 의류가 옷이 어떤 이제 특징 있는 어떤 의류라고 했을 때 그거와 유사한 디자인들은 사실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별개로 출원을 해야 된다면 너무나 그 출원 건수가 이제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 20개의 유사한 디자인은 이제 한꺼번에 출원해서, 물론 그런 경우에 그 하나, 아까 이제 무심사인 경우에 이제 그 복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니까는 하나당이죠. 그래서 그 20개 이내니까는 하나 디자인의 사시도와 6년도, 또 하나 디자인의 사시도와 6년도, 그러면서 1년 번호를 이렇게 적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0개 이내에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2014년 7월 1일자로 20개보다 더 확장해서 100개까지도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제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무심사 등록 출원 대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개 이내의 디자인이어야 되는데 2014년 7월 1일자로는 이제 100개로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디자인마다 분리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디자인에 이제 사시도 6년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디자인에 또 사시도 6년도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렇게 20개 이내, 지금 현재로서는 20개 이내의 디자인에 대해서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지만 그러한 유사 범위는 물품의 구분상 대분류가 동일해야 되는 거지 대분류가 전혀 다른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은 할 수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벌 물품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시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언제나 반드시 동시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케 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동시에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이제 86개가 이제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처음에 있는 걸 보면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그렇죠? 그래서 저고리, 치마, 두루마기, 버선 이 중에서 2종 이상의 구성물품, 요걸 가지고 이제 구성물품이라고 하는데 2종 이상의 구성물품을 가지고 출원을 하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그 한 벌의 커프스 버튼 및 넥타이핀 같은 경우에는 커프스 버튼과 넥타이핀 구성물품이 두 개인데 요거는 이제 모든 물품을 다 포함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벌의 물품으로 이제 출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해도 되고 이 구성 물품을 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를 출원할 때는 한 벌 물품으로 이제 출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밀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서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내의 기간을 정해서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제 비밀 디자인 제도입니다. 그 디자인 심사 흐름도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특허인 경우에는 출원 공개가 이제 강제로 되는 거지만 디자인은 신청에 의해서 이제 출원이 공개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출원 공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등록을 받으면 등록 공고는 되는 거죠. 등록 공고가 되면 이제 오픈되는 거죠. 이러한 디자인이. 그렇지만 이 그 디자인권자가 아직 사업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그 설정 등록된 게 등록 공고가 돼서 오픈되면 그러한 그 디자인을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방한다든지 뭐 침해를 하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디자인권자가 설정 등록일부터 3년 동안 이러한 그 상세한 내용을 오픈시키지 말아달라, 즉 비밀로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비밀 디자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밀 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은요, 당연히 디자인 등록 출원인이죠. 출원인이 비밀 디자인 해달라고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일단 이제 그 지정한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또는 뭐 3년 이내에서 한 2년을 지정했다가 3년으로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출원인이 할 수도 하든지 또는 이제 권리자인 디자인권자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비밀 디자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출원인만이 가능한 거고요. 시기적 요건은 설정 등록일부터 3년까지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적 요건은 심사든지 무심사든지 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비밀 디자인에 대한 법적 취급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비밀 디자인이 등록이 되면 그런 디자인의 내용이 비공개가 됩니다. 즉 비밀 디자인이 이제 등록이 되면요, 등록 공부에는 서지적 사항만이 게재를 하고 실질적 사항인 그런 도면이라든지 또는 그 기재 사항 중에서 창작 내용의 요점이라든지 디자인의 설명 이런 것들은 이제 게재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침해 금지 청구권의 행사에 이제 제한이 됩니다. 침해 금지 청구권이 이제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침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가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그런 서면을 제시해서 경관 후에
그 후에만이 이제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제 과실 추정 규정을 이제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디자인권의 그런 권리를 실시를 하게 되면 이제 과실이 있는 것을 추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그 비밀 디자인 등록이 돼서 이제 이런 그 디자인이 오픈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 추정 자체가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그 자기가 고유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 디자인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제 일정한 제한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침해 금지 청구권이 제한된다든지 또는 과실 추정 규정이 배제된다든지 이러한 이제 법적 취급을 다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